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9월 5일이네요. 오늘 진료받던 것들을 리뷰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 네, 오늘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네요. 태풍 있죠? 태풍 올라와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조심들 해주시고요.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진료받던 내용들을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 이름들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일일이 편집하여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 방송을 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좀 멘트를 하게 됐고, 오늘 봤던 이제 환자들 얘기할게요. 심솔이라는 환자는 당뇨 환자입니다. 지난번에 DKE 때문에 저희 병원에 지금 8월 8일 날 입원했다. 8월 8일이 아니군요. 7월 24일 날 입원했다 퇴원했었고, 그러고 다시 DKE 때문에 8월 15일 날 입원했다 퇴원했다 환자고요. 사실 이제 DKE 환자를 개선시키긴 했지만 인펙션, 즉 피부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매일 와서 항생제 처치를 하고 갔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8월 24일분에 일단 그런 치료를 일단 종료했고, 지난 8월 31일 날 와서 재진했을 때 많은 게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때도 케톤이 0.2였고 혈당 좀 높긴 했었고 다른 문제 없고, 근데 한 3주 있다 좀 보자고 했는데 보호자님께서 갑자기 애가 토한다고 해서 내원했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다른 이상은 없었고 피부도 안 좋았던 게 다시 재발되진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항구토제매 세레니아만 한 대 처치하고 일단 보냈습니다. 민트는 또 당뇨 환자인데 일단 뭐 다른 것 때문에 약 처방 받으러 왔었고요. 밤비 이 환자는 림프종 환자고 약물 처치 받으러 왔었고요. 일단 밤순입니다. 밤순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7월 29일 날 치과 진료 때문에 내원했었어요. 그래서 마취전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상에서 방광 종양이 확인됐었던, 그래서 그 방광 종양 검사 해보고, 그리고요,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방광 종양, 즉 TCC로 진단된 고양이에서 새로운 항암제죠. 대사항암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메코텔하고 셀레나제를 사용해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증리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방광 내에 종양이 있는 게 확인이 됐었고, 일단 감염을 보통 TCC라고 한다면 이런 에이펙스 위주보다는 이쪽 트라이곤 쪽에 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배양 검사를 보냈는데 배양 검사는 되지 않았었고, 일단 FNA CT 찍고 FNA 해서 사이토로지 보냈는데 이러한 트랜지셔널 셀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TCC로 일단 점정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보호자분하고 수술적인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약물적 치료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제 소견상으로서는 TCC라고 하면 일단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술해서 조직 검사로 완전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종양 종계를 가능한 절제를 해주고, 일단 마진을 넓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접 부위라도 일단 제거를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케모세라피를 하는 게 예후는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메카팀에서 수술이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암 치료하는 거에 대해 좀 상의를 했어요. 일단 메트로노믹 케모세라피, 즉 MCT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처방하는데 병원 내에서 제공량으로 컴파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스태프들 또는 저한테도 이런 휘발성의 항암제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사실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외국처럼 동물용 약국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컴파운딩을 해줄 수 있다면 거기는 처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성 때문에 저는 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미토잔트론 항암제랑 피록시캄이라는 NSAID를 처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NSAID만 처방하는, 왜냐면 케미컬 에이전트를 사용하더라도 이 피록시캄을 사용했던 거랑 예후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록시캄만 처방하는 방법을 얘기했었고, 또는 이제 최근에 사람에 사용하고 있는 이메코텔하고 셀레나제를 처방하는 방법을 보자 상의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에 엔세이드, 즉 피록시감만은 아닌, 요즘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피록시감 말고 엔세이드는 멜록시감, 메타감을 저용량으로 처방하는 거 보호자하고 상의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8월 7일부터 1차 항암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뮤코텔하고 셀레나제는 뭐 전처치 항문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뮤코텔은 가장 종괴가 가장 가까운 부위에 있는 림파설 근처에다가 SC를 해주고, 셀레나제는 천천히 IV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7일 그리고 8월 22일 날 했고, 오늘 3차 수혈로 왔어요. 3차 했을 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방광 내에 이렇게 보였던 종괴는 오늘은 초음파 봤을 때 깨끗하게, 여기 뭔가 좀 있나, 여기가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근데 주로 요 부위에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방광 내에 어떤 슬러지들이 있었죠. 요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4주 만에 좀 방광 조향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더 폴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4주째, 4번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셀레나제를 먹이자고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항암치료로 내원했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미소. 미소는 지금 외염 때문에 귀치료하러 왔던 환자고요. 그 다음 지니는 일단 폐렴 때문에, 네뷸라이저랑 항생제 치료를 좀 하러 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가끔씩 전자 차트를 보다 여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프렌즈에서 여기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을 클릭하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한 페이지 내에 다 맞춰지게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미소고, 그 다음에 지니도 제가 블로그에 적었었죠. 최근에 어떤 케이스냐면, 사실 지니는 구강종양이 있는 환자예요. 이렇게 사실 작년 말부터 구강종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외과적으로 치료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일단 바이옵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었던 환자인데 항암 치료가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좀 많이 증식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 치아 바깥쪽으로, 즉 수술 보면 이렇게 종양이 많이 자라서 도저히 뭔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 상의해서 요 내용들은 제 블로그 유튜브 보면은 한번 지금 리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언제죠? 5월 24일 날 그리고 6월 27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때 수술은 여기까지만 절제하는, 사실 이번도 여기까지만 절제하는 걸로 해서 수술 들어갔는데, 이 안쪽에 괴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뛸 때 뚝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인. 그러고 나서 폐렴이 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리포팅 한 것처럼 하이포나트리엄 발생하고, 그 하이포나트리엄 원인이 SIAD해졌던 이런 치료를 했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에스프린 유무제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생제 처치랑 네뷸라이저 처치를 받으러 내원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게 와서 좀 보고 있는 환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환자는 뽀는 빈혈 환자예요. 일단 다른 지역병원에서 빈혈 때문에 7월 13일 날 의뢰되어 있던 환자고, 얘는 아직 리포팅을 제가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오늘 정리하자면 사실 빈혈의 원인을 진단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골수 검사까지 진행하자고 했지만 보호자분께서 거기까지는 동의 못했고, PCV가 많이 떨어질 때마다 수혈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일단 헤마토크리트만 일단 좀 볼게요. 지금도 헤마토크리트만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언제냐, 7월 13일 날 내원했을 때 PCV가 12.1%였어요.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 사운드는 높지 않고, 고양이는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되는 것들은 어그리게이트뿐만 되기 때문에 펑크테이트 하이브는 안 되기 때문에 혈액 도마를 봐야 됩니다. 네. 일반 혈액 도마는 아니죠. NMB 스테이너를 해가지고 레티큘로사이트를 카운트 해야 돼요. 네. 저희도 그건 잘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이런 상태였고, 요거는 도너 PCV이고, 그렇게 해서 수혈을 해줬어요. 그럼 22%까지 유지되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13% 됐을 때 더 추가 수혈해야 되는. 근데 이때 수혈하고 나서 용혈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플레이드 서라피라서 용혈됐던 게 다 빠지게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추가 수요를 해줬고, 추가 수요를 해준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골수 검사를 보호자님이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일단 스테로이드를 일단 사용해보자. 일단 FELV에 의한 2차적인 문제가 있건, 즉 백혈병이건 아니면 IMH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마지막 방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언제냐? 그리고 약물 처방한 걸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히스토리에 보면 플랜 내역 검색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며 여기다가 프레드니솔론 쳐게 되면 7월 21일부터 처방을 했네요. 7월 21일 퇴원하는 날, 즉 수혈했다가 용혈됐던 거 빠지고 재수혈한 다음에 이때는 용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처방을 하고 퇴원했네요. 그래서 일단 마로피누트라든지 넥시움, 그 다음에 항생제, 그 다음에 간보조제라 프레디솔은 2mg/kg으로 고양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생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튬 카보네이트를 첨가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 했더니만 PCV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7월 21일, 이때 수혈하고, 그 다음에 27일 나왔는데 18.8 올라갔어요. 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8월 8일 갔더니 PCV 더 올라가고, 8월 22일 날은 40%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일단 IMH를 일단 잠정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오래 주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역 억압제 레플로마이드를 첨가해서 가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줄여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문제는 없었는데 7월 27일부터 혈당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혈당이 300대까지. 그래서 일단 중간에 프록토자믹 수정해 봤더니만 이거 적지를 못했네 제가. 저도 이런 오타가 날 때가 있네요. 보호자랑 상대 7월 27일, 그 다음에 8월 1일. 이거 여기다 적지는 못했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트 저희 의뢰하는 랩의 검사 결과를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제 링크를 해놔서 지금 북마크를 해놓죠. 북마크해서 여기 가보고. 일단 가끔씩 파벤의 그 서버가 느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해주고 여기에 아까 보였죠? 네, 464로 좀 올라가 있는, 즉 스테로를 쓰면서 일단 고혈당이 당한 거죠. 당뇨라고 보기는 어렵게도 아직 인슐린 처치보다는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자고 했습니다. 감량하거나 투약을 중지하자고. 그래서 일단 바로 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여기다 프로토미 결과가 있네요. 464인데 제가 여기에만 결과를 입력을 안 했었네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가서 464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실수들이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스테로이드를 0.25 최소 용량으로 바꾸고 이틀에 한 번씩 먹이다 끊으라고 그렇게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혈당 모니터링 했는데 지난번에 8월 29일 혈당이 202였는데 오늘은 와서 혈당이 1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마토크리티도 43.8% 유지됐고요. 그래서 일단 IMH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자고 했고, 대신 CBC를 보니까 가끔씩 레플로마이드 처방하면 루코페니아가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W3.6 뉴트로필도 1.46 많이 나왔죠. 근데 GCSP는 사용하지 않고 일단 레플로마이드를 2mg/kg SID로 나갔었는데 1.5mg/kg SID로 일단 감량을 하고 일단 처방을 해줬습니다. 대신 보호자분한테는 발열이 생기면 바로 오시라고 했고 2주 후에는 일단 프록소나이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참, 실수를 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저걸 취소시켰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에 넣은 것들이 저장이 안 되겠죠.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네, 저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464를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사태를 저장을 하고, 일단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윤산복은 뭐 제가 입원 시기는 아니고, 최 원장, 처음 왔을 때는 이제 파이메트로 왔던 환자인데, 일단 몇 가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최화차 원장님께 트랜스퍼하고 수술했다가 오늘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마요는 작년 7월 7일 날, 신경자로 내원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MRI 촬영했을 때 뇌수막염 일단 그렇게 진단했고, 며칠간 입원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약물 처방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며칠 전부터 일단 통증 호소, 그냥 8월 20일, 아니다. 9월 1일, 9월 1일 날 왔을 때 며칠 전부터 꼬리를 내리고 있고, 애기가 아파한다고. 근데 신체 검사에 백페인, 특히 4, 5, 6번 정도를 눌렀을 때 백페인이 있고, 그 이후로는 패니클 리프렉스가 소실되는 증상. 그래서 룸바 IV들이 요추 디스크가 생겼나? 그렇게 좀 잠정 진단하고, 보호자분의 MR 촬영할 건지를 상의를 했지만, 일단 집에 가서 지켜보시겠다 했고, 일단 진통제를 달라고 해서, 일단 엔세이드하고 몇 가지, 근위완제, 그래서 약물들을 처방해서 보냈어요. 근데 증상이 계속 개선되지는 게 더디다 보니까 보호자분께서 오늘 MR 찍겠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MR 촬영하러 왔는데, MR 촬영해 보니까, 일단, 요추 쪽 MR 사이를 촬영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디스크 자체가 깨끗해요. 그리고, 이쪽에 디스크 돌출되어 있는 모습도 없고, 그래도 압박되는 모습도 없고, 그래서 여기 촬영은 하지 않았고, 얘는 이제 이전에 촬영했던 브레인 MRI가 있기 때문에 뇌 쪽도 확인하고 넘어가자마자 브레인 쪽을 같이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인 쪽에 뭔가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이전에보다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여기 손해 쪽도 많이 깨끗하고. 그러면 이전 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7월 7일 날 찍었던 MRI 상의 손해모 쪽에 확대를 해놓고 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오늘 촬영한 건 손해 쪽이 되게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손해뿐만 아니라 이쪽 석수 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약간,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인텐시티인가? 저도 이제 MR 쪽인데, 자주 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변화가 좀 보이죠? 지금 여기 좀 많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왜 프리파잉이 왔을까? 그래서 좀 확인하다 보니까 일단 서비칼 쪽 2, 3, 1, 2, 3, 3, 4번, 4, 5번 이쪽도 이렇게 압박되는 소견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추 디스크하고 여기에 비해서 이쪽 스파이널 코드 자체에 어떤 색깔 변화도 있고 염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뇌출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뇌출색 검사 보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뇌수막염 진단했던 환자가 이렇게 지나면서 뇌수막염 소견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중간에 MRI 촬영하고 싶었지만 촬영하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근데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증상들이 악화돼서 안락사를 하거나 사망했던 케이스도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일단 감량하면서 일단 끊어보자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 약 처방하고 좀 더 진통제 추가해서 보내드렸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재진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좀 봤었던 환자들, 오늘 봤던 환자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저희 병원, 솔직히 말하면 저희 병원 인턴 선생님들, 3년차 선생님들하고 뭔가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걸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선생님들은 꼭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니까 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